자, 이유식은 왜 할까요? 이유식 왜 할까요? 이유식을 왜 하는지 이유를 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제가 이유식을 하는 이유부터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식은 왜 할까요? 고형식을 먹기 위한 연습. 그래서 대부분 이유식 왜 할까요? 하고 여쭤보면 뭐 모유나 분유 수유로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아기를 잘 키우기 위해서 영양적인 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도 뭐 이유가 아니진 않지만 실제로 가장 큰 이유는 고형식을 먹기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기가 계속 우유를 지금 빨아먹고 있는데 이거 계속 빨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되기 때문에 연습하는 거다. 그리고 이가 나니까 씹는 것도 해야 된다. 그래서 고형식 먹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즙은 이유식하고는 조금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유식 시작하기 전에 과즙은 먼저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100일 정도 지나면 이제 시작하셔도 되는데, 이제 왜 100일 정도 지나면 시작하면 되냐면, 과즙이 어쨌든 그래도 약간의 산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과일들 중에서 보통 우리가 사과나 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아기들은 태어나서 한 달 동안은 아예 위산이 안 나와요. 근데 100일이 지나면 이제 위산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과즙 정도는 위산이 나오고 난 뒤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즙을 주시는데 처음에는 익힌 과즙, 그래서 후레쉬 과즙 생짜로 주시지 말고요. 익힌 과즙 주시면 됩니다. 자, 익힌 과즙 어떻게 만들어요? 만약에 이게 오프라인이면 분명히 누군가가 질문하셨을 거예요. 자, 그냥 쉽게 사과나 배 뭐 4분의 1쪽이나 6분의 1쪽 정도 과육만 준비하세요. 껍질하고 씨는 다 벗기시고요. 그 다음에 다 있는 집에 가면 1,000원 정도 주면 강판 조그만 거 팔아요. 다 있는 집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강판 하나 사셔서 요렇게 가세요. 그리고 난 뒤에 손수건, 우리 애기 얼굴 닦아주는 거지 손수건이죠. 그런 종류로 된 거, 그 음식 짤 수 있는 보자기 같은 거 있죠. 예,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갈면 어른 스푼으로 뭐 크게 한 스푼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양이면. 그래서 걔를 꼭 짭니다. 과즙만 짜세요. 그리고 이유식 냄비는 혹시 없으신 분은 하나 정도 사십시오. 지름이 최대한 작은 거 14cm, 16cm 요런 거 하나 사시는데,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된 거, 편수 냄비가 쓰기 편하거든요. 근데 나는 결혼할 때 세트에 작은 뭐 편수 냄비 작은 거 있었어. 그럼 그거 쓰시면 돼요. 굳이 따로 준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유식 냄비에다가 그 짠 과즙을 이렇게 담으세요. 그러면 양이 작아서 바닥에 거의 뭐 깔릴까 말까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불을 켜시고 바글바글 끓으면 다 날아가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연기가 뜨겁게 날 정도, 약간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팬이 뜨거워지면 그냥 불 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익힌 과즙이 되거든요. 그 잔열에 계속 익기 때문에 불을 꺼버리시면. 그래서 처음에는 익힌 과즙으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유식을 시작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후레쉬 과즙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유식을 시작하는 시기, 가능한 시기는 만 4개월에서 6개월, 그래서 한 달을 우리가 30일 정도로 잡으면 120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0일 이후에 이제 미음으로 시작하면 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150일 지나면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유식은 빨리 시작할수록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만 올라갑니다. 아기도 엄마도 모두 다.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 이유식 시작하면 스트레스 받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하고 봤더니 이유가 다 똑같았어요. 자, 첫 번째, 없는 솜씨에 비싼 재료 사다가 똥이 빠지게 만들어서 줬는데 애가 안 먹어요. 다 익어요. 통일됐어요. 엄마가 비싼 재료 유기농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막 열심히 만들어 봤어. 막 속국장난하는 기분도 조금 느끼면서. 그래서 딱 줬는데 애가 안 먹어.
엄청 화날 거예요. 왜? 집에서 신랑 먹을 된장찌개도 그렇게 정성 들여서 끓여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남편분이 정성스럽게 만든 거 줬는데 안 먹으면 우리가 짜증이라도 내고 뭐 애둘러서 타풀이라도 할 수 있죠. 근데 애기는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아기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 나 정말 먹기 싫은데 우리 엄마 왜 자꾸 억지로 주지? 예, 크게 반항도 지금 못하는 시기인데 그래서 아기도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아기와 엄마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저기 국그릇 삥뽕님, 네, 아이고 저기 댓글로도 리액션을 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되게 막 네, 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제가 좀 개그를 못 쳐요.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제가 좀 웃기려고 저 나름대로 탁 던졌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에이씨 망했어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소리에 또 빵 터지시더라고요. 근데 감사합니다. 자, 엄마 이유식 순서를 보시면 엄마 모유 농도의 묽은 미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때 묽은 미음은요 어느 정도냐면 거의 모유 농도이기 때문에 그냥 숟가락에다 담아가지고 쭈루룩 흘리면요 그냥 걸쭉한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물 숭늉인데 그냥 거의 멀건 숭늉 있죠. 왜 이게 전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숭늉도 좀 오래되거나 좀 팍팍 끓인 애들은 약간 찐득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진짜 초기 유식은 찐득한 느낌이 없는 정도의 묽은 미음이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중기로 넘어가는데 이때 초기에서 중기로 가는 과정이 그렇게 완전 묽은 미음에서 갑자기 작은 알갱이가 들어있는 죽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서 중기 넘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하루 만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천천히 넘어가요. 어떤 분은 일주일, 어떤 분은 열흘, 어떤 분은 보름, 어떤 분은 한 달. 그래서 초기 기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기가 얼만큼 먹고 어떻게 잘 받아 먹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도 엄마가 조절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 묽었다가 조금씩 찐득찐득한 그 전분기가 조금씩 더 들어가면서 그러다가 알갱이가 들어가는 미음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기 이유식 작은 알갱이가 들어가 있는 죽인데 후기는 이제 큰 알갱이 우리가 왜 그 막 임영웅님 모델 저는 임영웅님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뭐 또 적극적인 팬은 아닌데 우리 친정엄마가 워낙 좋아하셔서 임영웅 그러면 맞아 죽어요. 임영웅님. 자, 영웅님이 선전하는 그 죽회사 그죠? 우리가 죽을 사보면 그 어때요? 밥알이 그대로 들어있죠. 그래서 갈아서 만든 알갱이가 작은 죽에서 통알이 들어있는 죽까지 넘어갈 때도 바로 탁 뛰어넘으면 안 되겠죠. 우리 막 노래방 가서 건너뛰기 막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도 사이즈를 조금씩 크게 갈다가 온 쌀알이 그대로 들어간 죽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중기, 후기 그리고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완료기 이런 말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완료기라는 단어가 첨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료기까지 추가가 돼서 이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진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곡물이 원 주재료잖아요. 우리 애기 유식 보면 그 밥 쌀이 원재료 주재료이죠. 그래서 곡물부터 시작을 해서 채소, 고기, 과일 순으로 이렇게 이제 주시는데 사실 이거 순서는 상관없어요. 주방장 마음이에요. 칼자루 진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곡물은 기본 베이스니까 당연히 쌀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나는 고기를 먼저 줄 거야. 상관없어요. 그거 엄마 마음이에요. 나는 그래도 채소를 먼저 줄게. 그거 엄마 마음이에요. 주방장 마음입니다. 자, 근데 저는 혹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그래도 채소 먼저 줍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고기는 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소고기 아니면 우리가 이제 닭가슴살 정도 쓰거든요. 뭐 돼지고기나 다른 뭐 오리고기나 이런 기타 등등은 아직 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가 고기는 그리고 사람이 진짜 막 엄마가 아기 때부터 자기가 비건인 분도 아기를 처음부터 막 비건으로 키우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기는 아기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맛을 볼 것이고 그 인간의 본능이 이제 고기를 좀 더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아기를 키워보면. 그래서 요거는 거부 반응 없이 계속 먹일 수 있는 건데, 채소라는 거는 종류도 많고 특이한 냄새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 조금 우리가 이제 먹일 때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채소는 가지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채소부터 조금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각이 반짝반짝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기에게 우리가 이유식을 할 때는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학습 효과.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애기들 천재거든요. 엄청 똑똑해요. 이제 막 IQ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유식 하실 때 사실 이제 고객님 입장에서 자기가 먹을 재료에 뭐가 들어가는지 정도는 우리가 조금 알고 먹으면 좋잖아요. 내가 무슨 음식을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인데 뭐 재료가 뭔지 몰라. 그럼 좀 두렵잖아요. 우리도, 그죠? 근데 아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만약에 채소를 쓰는데 뭐 브로콜리를 쓰겠다. 이제 그러면 브로콜리를 원물을 들고 오세요. 그래서 애기한테 딱 보여줍니다. 자, 이거는 브로콜리야. 브로콜리는 초록색이지. 오늘 엄마가 브로콜리 넣어서 이유식 만들어 볼 건데 기대해. 이거 브로콜리야. 예쁘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당근 들고 오면 이거 당근인데 사실은 토끼는 당근을 안 좋아한대. 근데 바니 때문에 그렇게 막 당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대. 뭐 이런 얘기도 하셔도 돼요. 우리에게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당근, 이거 당근이야. 그 다음날 당근하고 브로콜리를 섞어. 그러면 어제 보여줬던 브로콜리, 당근 오늘 이거 2개 섞어서 줄게 하고 조금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매번. 제가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아마 상상하시면 닭살 돋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머, 애기한테 어떻게 막 이거 브로콜리야 이런 말 어떻게 해?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출산 후에 아기 책 읽어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여우가 되죠. 막 그 동화책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10명이면 10명의 목소리를 다 그렇게 성우인 줄. 네,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나중에 이제 아기가 조금 큰 다음에 우리가 책들을 구매를 하면, 아기 책을 구매를 하면 서비스로 벽에 붙이는 포스트를 줍니다. 뭐 자동차 종류, 탈 것 종류, 뭐 과일 종류, 뭐 야채 종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붙이는 거 있어요. 그거 따다닥 붙여놓으시고 난 뒤에 따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브로콜리 어디 있어 하면 아기가 가서 딱 터치. 그 다음에 당근 어디 있어? 그러면 가서 당근 딱 터치. 어머, 따로 안 가르쳐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기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아기가 먹을 때 맛보면서 미각도 훌륭하니까 맛보면서 이게 당근 맛이구나, 이게 블로콜리 맛이구나.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는 채소의 맛을 그냥 따로따로 기억하지 말고 브로콜리 맛, 당근 맛을 그냥 처음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습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재료들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유식은요, 적어도 돌까지는 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맛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우 A뿔, 뭐 투뿔 이거 사가지고 그냥 구워서 먹었어. 맛이 있어요? 뭐 소금이라도 찍어 먹고 쌈장이라도 싸 먹어야 맛이 있죠. 자, 그래서 돌까지 이유식은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만들어서 자기가 먹어봤더니 너무 맛이 없어서 애기한테 좀 미안하더라 이런 말도 하는데, 애기는 지금 염분을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모유속, 그다음에 카피 제품인 분유 속에 하루 필요한 양의 염분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주지 말고요, 그냥 재료 자체의 맛을 조금 즐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유식하기 전에 우리가 과즙부터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즙을 조금 미리 먹었던 아기가 이유식을 딱 먹게 되면 맛이 없어. 그래서 엄마 나는 달달한 과즙만 주고 이유식은 주지 마세요 하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식 줬는데 아기가 과즙은 잘 받아 먹는데 이유식은 안 먹네. 그럼 과즙을 그때부터 끊습니다. 네, 그래서 주지 마십시오. 단맛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야채, 채소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근채류 중에 고구마 있죠. 그 다음에 달달한 야채가 뭐가 있어요? 단호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맛이 나는 채소들은 조금 나중에 줍니다. 조금 뒤로 밀러.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쓰는 채소는 근채류. 그래서 초록색 엽채류 요런 애들, 그러니까 그
엽채들 초록색 이파리 종류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을 먼저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고구마나 뭐 단호박 같은 단맛이 나는 걸 주시면 됩니다. 자, 이유식 시작하고 난 뒤에 많이 하는 질문. 자, 오늘 제가 이 수업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런 내용을 준비한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 지금부터 제가 해드리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조금 잘 좀 유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하고 난 뒤에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1번이 우리 아기는요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수유량이 1000ml 정도인데 이유식은 얼마나 먹이면 될까요? 하고 그렇게 양을 막 물어보세요. 저한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 몰라요. 애기한테 이유식 얼만큼 줘야 되지? 어떻게 알지?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 어떤 분은 어머 이유식 전문 강사라면서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그냥 혼자 저한테 1대1로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양 얘기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뭐 이미 지금 뭐 그 뜨는 메시지에도 지금 20분 넘게 참석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왜? 여러분들 아기는 다 다르잖아요. 이 집 애기 저 집 애기 뒷집 애기 다 다른데 애기가 다른데 어떻게 양을 동일하게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를 해드리냐, 엄마가 스스로 아기가 얼만큼 먹으면 되는지 양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몰라요 양 저 개인적으로는. 자, 아기는요 크게 태어났다고 많이 먹고 작게 태어났다고 적게 먹는 게 아닙니다. 클 준비가 되어 있는 아기는 많이 먹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상담한 아기 중에 3년째 기록이 안 깨지고 있어요.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가 하루에 우유를 1300ml 먹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막 깜짝 놀라는 분 지금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놀랍지 않아요. 왜? 걔는요 너무 클 준비가 돼가지고 탄력이 붙어서 1300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애기 1000ml 넘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하고 물어보면 평균 원령표, 인터넷, 옆집 아줌마들 얘기를 듣고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데 옆집이랑 우리 애랑 같아요? 그리고 평균 원령표 그거 언제 제작해요? 10년에 한 번씩? 내가 보고 있는 게 10년 전 건지 뭐 작년 건지도 몰라. 그리고 왜 자기 얘기가 꼭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지? 여러분들은 전부 본인 아기가 다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위도 있고 상위도 있죠. 네. 그래서 뭐 젖병으로 먹이시는 분은 그나마 그래도 체크가 됩니다. 그죠? 근데 나는 직수하는 엄마가 1000ml 어떻게 체크를 하지? 자,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듣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이렇게 애둘러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배고프면 주세요. 배고픈데 밥 안 주면 그거는 학대야, 학대. 그리고 계속 잘 먹지도 않아요. 애기들이 쭉 크는 게 아니고 두세 달에 한 번씩 확 크고 또 조금 쉬었다가 또 확 크고 막 이러기 때문에 또 쉬는 타임에는 입맛이 떨어져 가지고요. 또 막 원래 1000ml 뭐 먹으라고 써져 있는데 500, 600밖에 안 먹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아기는 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평균원표 이런 거 보지 말고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막 체하고 막 식탐 생기고 난리 납니다. 자, 우리 애기가 하루에 1000ml를 먹었어요. 근데 내가 이유식을 시작했더니 이유식을 내가 뭐 한 150이나 200 정도 줬어. 뭐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먹진 않지만 조금 어느 정도 지나서 그만큼 줬어요. 그러면 우유를 800 먹어야 될까요? 150, 200이 빠졌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100ml 먹었다가 아기가 이유식을 200ml 먹어도 어떤 아기는 우유를 900, 뭐 여전히 1000 가까이 먹는 아기도 있고요. 어떤 아기는 이유식 200 먹었더니 1000 먹던 애가 갑자기 600 먹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1000 빼기 200은 800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아기마다 다 달라서. 그래서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하면 되냐면 사실 이제 FDA나 WHO 같이 국제기구에서는 우유는 36개월까지 먹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우유는 모유나 분유를 얘기하는 건데 모유는 24개월 권장, 그 다음에 분유는 36개월 권장.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물로 된 후레쉬 우유는 빨리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 흰 우유는요 그냥 칼슘하고 그것도 이제 뭐 좋은 살균한 우유를 선택해야
칼슘하고 단백질이 있고요. 그 외에 영양소 그렇게 없어요. 근데 엄마 모유나 카피 제품인 분유는 진짜 이것만 먹어도 아기가 그냥 충분히 쑥쑥쑥쑥 클 수 있도록 모든 영양 성분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모유, 분유, 요거는 영양 덩어리죠. 그냥 이것만 먹어도 돼요. 뭐 아무 걱정 안, 다른 영양소는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유식 지금 아직 안 만들어 본 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이유식 한번 들여다봅니다. 상상으로. 자, 중기 이유식이에요. 봤더니 갈아서 푹 끓인 쌀이 막 있고요. 거기에 야채 요만큼 자른 게 동동동동 써 있고, 고기 요만큼 자른 게 몇 개가 박혀져 있고, 그거 들여다 보니까 무슨 영양가 있어 보여요? 우리 살 뺄 때 뭐부터 줄이죠? 저는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전 지금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살 뺄 때 저 탄수화물 줄여요. 가급적이면 면 종류 좋아하지만 좀 안 먹으려고 하고, 밥도 반 공기만 먹으려고 하고. 근데 우리 애기 금방 이유식 상상으로 쳐다봤던 거 어때요? 전부 탄수화물이죠. 주인공은. 그죠? 그럼 무슨 영양가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 애가 뭘 먹고 배가 불러야 손해가 덜 갈까요? 엄마 모유나 분유를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쓸데없이 영양가도 없고 배만 부른 이유식 먹고 우유를 덜 먹으면 아기가 너무 손해죠. 자, 그래서 이유식은요, 돌까지는 그냥 간식 요렇게 조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원래는 1000ml 우유를 먹었는데 이유식을 뭐 200주니까 아기가 우유는 그래도 700을 먹더라. 그러면 30% 줄었죠. 요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유식을 한 200 정도 먹이니까 애가 우유를 600밖에 안 먹네. 그럼 40%나 줄었네. 그건 좀 손해다, 애기한테. 그죠?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만 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써서 20-30% 요렇게. 그리고 이유식 시작하면요, 그 변비 걸리는 아기들이 제법 많거든요. 다 100%다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변비가 왜 걸려? 먹는 게 부족해서, 그러니까 영양이 부족해서. 배는 부른데 영양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변비가 걸려요.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음식물 섭취 줄이면 밀어내기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유식을 먹었더니 배는 불러. 그래서 우유를 먹으려고 하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우유를 좀 덜 먹게 돼. 그래서 쓸데없는 거 먹고 배가 불러서 진짜 좋은 걸 전보다 더 많이 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적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변비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변비가 안 걸려야 되는 양, 그 다음에 20-30% 이상 수유량이 줄지 않도록 요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유식은 하루에 몇 번 주나요?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하루에 한 번 줄까요? 2번 줄까요? 3번 줄까요? 막 물어보시는데 그것도 엄마 마음이죠. 자, 근데 죄송해요, 자꾸만 엄마 마음이라고 해서 엄마 마음이 맞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유식을 좋아하는 아기는요, 좀 많이 주세요. 자주 한 3번까지, 4번 줄 수 있으면 주시면 좋고. 근데 우리 애기는요, 이유식 주면 싫어해. 주면은 막 고개 팩 돌리고, 막 여기 묻히자마자 고개 팩 돌리고, 막 계속 먹이려고 하면 막 짜증내고. 이런 애기는 이유식 하면 안 돼요. 먹는 건 사람이 즐거워야죠. 근데 먹는 거가 이렇게 막 싫고 이런 게 막 생기면 나중에 정말로 막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식을 좋아하는 아기는 여러 번. 왜냐면 아기가 이유식을 많이 먹고 배부르게 먹어서 기쁜 게 아니고, 이 아기는 뭔가 입에다 넣고 쭉쭉쭉쭉 빨아먹다가 엄마가 숟가락이라는 거에 뭘 담아가지고 막 이렇게 주면 그거 자체가 좋은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아기는 여러 번, 싫어하게 하는 아기는 한 번도 힘드니, 그렇다고 이유식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저로 주는 신용만, 그래서 묻혀가지고 입에다가 탁 부닥치면서 꾸르륵 까꿍 이유식인데 이거 숟가락인데 그러면서 놀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수저로 장난치면서 놀기 안 하면 안 돼요. 이유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신용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리가 잡히면 규칙적으로 횟수가 정해질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막 의욕이 앞서가지고 막 엄청 막 잘해주고 싶죠. 막 식단도 막 짜고, 하루 첫날은 브로콜리, 둘째 날은 당근, 셋째 날은 아스파라거스, 넷째 날은 비타민, 컬리플라워, 아스파라거스, 컬리플라워, 비타민 평상시에 드세요? 안 드시죠?
근데 막 그런 거 막 적어 놓더라고요, 엄마들이. 그래서 왜 이런 거 적어 놓는데요? 했더니, 제가요, 편식이 심하고 야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우리 애는 좀 골고루 먹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자, 편식, 야채를 가려서 먹는 아이는 어떤 아이가 가려 먹냐면요. 시금치 안 먹고, 양배추 안 먹고, 브로콜리, 당근, 오이 안 먹는 아이들은 다른 야채도 다 안 먹어요. 근데 우리 자주 먹는 부추, 양배추, 뭐 시금치, 당근, 오이 먹는 애들은요, 다른 채소도 다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쓸데없이 평상시에 안 먹는 비싼 재료 사다가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시장 가면 제일 많이 자주 사는 야채, 즐겨 먹는 야채를 쓰시면 됩니다. 왜? 어차피 우리 애는 내가 해주는 밥 먹어. 근데 여러분 장 보러 가면 맨날 사던 것만 사지 않아요? 생뚱맞은 거는 뭔가 오늘 특별한 음식을 내가 만들 때 사지.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애기들은 엄마 식성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무 편식 혹시 하는 아기 있으면 막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마세요. 뭐 거기에 있는 영양 성분 먹이게 하려고, 아니 그냥 요새 건강보조식품 다 먹잖아. 건강보조식품 안 드세요? 저 한 주먹씩 먹는데, 저도 엄청 골고루 다 먹어요. 안 가리고. 우리 집 애들도 그래도 보조식품 먹어요. 왜냐면 그 필요한 비타민이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식품으로 채우려고 하면 코끼리만해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어쩔 수 없이 지금 벌써 뭐 비타민 D 먹이고 막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먹기 싫은 거 먹기 싫으면서 뭐 그렇게 애기를 막 주려고 해. 애기 우리 너무 괴롭히지 맙시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예전처럼 먹을 게 없고 막 보조식품이 없으니까 막 골고루라도 어떻게 막 먹이려고 할 건데, 이제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저 꼰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리가 잡히면 규칙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3번도 힘들죠. 어떤 분은 한 번도 힘듭니다 하는 분도 계시니까. 자, 그래서 아기가 몇 번 먹는가는 엄마가 정하는 거다. 왜? 어떻게? 아기가 좋아하면 여러 번, 싫어하면 뭐 한 번. 자, 그 다음에 어느 타이밍에 주냐?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있잖아요. 책을 보니까, 인터넷을 보니까, 카페에서 그러는데 이유식은요, 수유하기 전에 먼저 이유식을 주고 그 다음에 수유하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진짜 전에 줘요? 후에 줘요? 진짜 많이 물어봐요. 자, 아기는 지금, 아기는 여러분 지금 배 너무 고파. 배가 너무 고픈데 식당에 갔어. 그래가지고 막 주문을 했어요. 늦게 줘도 짜증나지만 일단 막 반찬을 막 놔뒀어. 그래가지고 이제 밥 나오기 전인데 얼른 막 저 삼삼한 반찬 뭐 두부나 콩나물이라도 막 집어 먹으려고 수저통 옆에를 탁 열어봤더니 숟가락이 없네. 완전 열받죠. 그럼 막 여기 숟가락 없어요 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얼른 옆에 빈 테이블에 가서 숟가락 찾아오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배고픈데 먹을 게 빨리 입에 안 들어오면 어른도 짜증나요. 근데 아기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우유 이렇게 입으로 쭉쭉쭉쭉 빨아먹는 게 빠를까요? 숟가락으로 떠먹는 게 빠를까요? 어떤 게 더 빠를까요? 빨아먹는 게 더 빠르겠죠, 당연히. 그죠? 지금은. 자, 그런데 우리 엄마 나 배가 너무 고픈데, 자, 아기는요 배고픈 거를 참고 엄마 나 배고파요, 나 우유 주세요 라고 교양 있게 우는 시간은 10초밖에 안 돼요. 10초 지나면 배고프다고요, 배고파 하고 숨 넘어가요. 근데 이런 애기한테 아유 엄마가 책을 보니까 이유식은 우유 먹기 전에 먼저 먹어야 된대 그러면서 입에다가 숟가락으로 넣어주면 흘리고 묻히고 막 넘어가는 것도 없는데 그거 먼저 주면 애기 엄청 열받을걸요. 그죠? 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익숙해지기 전에는, 네, 그렇죠, 빨아먹는 거. 오늘 리액션 끝내주십니다. 삥뽕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아기가 빨아먹는 게 익숙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숟가락으로 먹는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먼저 주고 우유를 줍니다. 근데 수저 연습이 아직 안 이루어져서 우리 애는 줬더니 흘리고 묻히는 게 더 많아. 그러면 우유를 먼저 줍니다. 그래서 중기 때는 뭐 먼저 주고 우유를 주고 뭐 후기 때 먼저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태까지 드린 말씀을 여러분이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누구의 말을 듣지 말고 그냥 우리 애가 어떤지, 잘 먹는지 못 먹는지 빨리 받아 먹는지 이런 거를 보고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진짜 배고픈 건 못 참거든요. 아기들은 숨 넘어가요. 그죠? 자, 그러니까 수저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먼저 주시고 이유식을 주시고요. 수저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유를 먼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중기 때냐 후기 때냐 아니라는 거죠. 이유식 먹는 걸 좋아해서 빨리 시작하고 빨리빨리 진행된 아기는 진짜 빨리 숟가락질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애는 이유식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좀 천천히 하기도 했고 먹는 양도 작고 이런 애기는 수저 연습이 엄청 늦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뭐 10개월, 9개월 돼도 뭐 흘리는 게 더 많고 막 이런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하고 아기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저로 꼭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이유식은 꼭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꼭 숟가락으로 먹이는 게 중요하고요. 이유식이 막 묽은 미음이고 막 이럴 때 젖병에 담아가지고 먹이는 분 계신데 그러면 안 돼요. 이유식을 하는 목적은 숟가락질 연습. 그래서 막 그냥 쓸데없이 살만 찌는 탄수화물 많이 먹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수저로 먹이는 연습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유식 숟가락 한번 볼게요. 사실 이게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하냐면 아기가 쓸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기가 쓸 물건인데 다 여러분 마음에 든 거 사셨어요. 여태까지 젖병도 베네 쪼고리도 기저귀도 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쓰셨죠. 근데 숟가락은 아기가 쓸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한테 물어봐야죠. 그래서 뭐 숟가락이 뭐 하나에 몇만 원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저를 사시는데 지금 사진에 보면 알록달록하니 너무 예쁜 수저들이 많아요. 보니까 끝이 뾰족한 애도 있고 둥근 애도 있고 뭐 조금 입에 들어가는 부분이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수저를 사시는데 적어도 2-3종류는 사세요. 끝이 뾰족한 거, 뭉퉁한 거, 얇은 거, 두꺼운 거 이렇게. 예, 그리고 실리콘 재질로 보통 되어 있고 멜라민 재질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실리콘 재질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아기 거 소독해야 돼서 삶아야 되거든요. 그 실리콘은 120도까지 안전하기 때문에 물은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그래서 실리콘 재질로 사십니다. 자, 그래서 이유식 주실 때 A 숟가락, B 숟가락, C 숟가락 돌아가면서 써봅니다. 그래서 주다 보면 먹이다 보면 어떤 숟가락이 입에 들어갔을 때 더 잘 들어가고 아기가 이 숟가락을 줬을 때 거부 반응이 더 없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좋아하는 숟가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유식 숟가락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입에 직접 닿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색깔이 이렇게 조금 알록달록하면 더 좋아요. 아기들은 아무래도 센뜩한 거. 저 서울에 계시는 분은 센뜩한 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쌈박한 거. 이것도 전라도 사투리구나. 죄송해요. 제가 지금 저는 부산 사람인데 거주지는 광주여서 광주에 지금 37년째 살고 있습니다. 부산 사람인데 자, 그래서 사투리밖에 몰라. 컬러가 알록달록한 거 요런 거 좋아합니다. 아기들은. 자, 이유식 그릇도 볼게요. 이거 직접 쓸 거라서. 자, 이유식 그릇도 뭐 보면 멜라민으로 된 거, 실리콘으로 된 거, 도자기로 된 거, 나무로 된 거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유식 그릇도 예쁘면 좋아요. 역시 예쁘면 좋습니다. 아기 시선을 확 끌 수 있는 거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유식 그릇은요, 엄마가 주도해서 먹일 때와 아기가 주도해서 먹을 때 그릇의 무게가 좀 다르면 좋아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떠먹일 때는 엄마 들고 먹이죠. 엄마가 놓고 이렇게 잘 안 먹여줘요. 하다 보면 엄마가 들고 이렇게 먹이게 되거든요. 손목 아프잖아요. 손목 아파요, 여러분. 행주도 못 짜요. 자꾸 무거운 거 들고 그러시면. 그래서 저 행주 못 짜거든요. 컨디션 떨어질 때는 행주 꽉 짜도 물이 뚝뚝 떨어져서 5,000원 주고 다 있는 집에서 야채 탈수기 하나 사가지고요. 거기다 채소를 탈수하는 게 아니고 행주를 넣고 이렇게 돌리면 손목이 아프니까 여기다 걸어. 그래갖고 이렇게 돌려서 행주를 짜고 있습니다. 손목 아끼셔야 돼요. 자, 그릇이 무거우면 안 돼요. 엄마가 주도할 때는. 근데 아기가 이제 주도해서 내가 먹을 거야 막 할 거예요. 그때는 탕 치면 그릇이 딱 자빠져.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주도할 때는 그릇을 들지 못할 정도로 묵직한 게 좋아요. 그래야 안 자빠져요. 밑에가 뾰족한 것보다 넓은 게 좋고 아기가 탕 쳐도 웬만큼 손으로 터치해도 그릇이 뒤집어지지 않을 정도의 무게의 그릇이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릇도 초기에는 조금 삶으면 좋기 때문에 삶는데 지장이 가지 않는 재질.
그래서 나무는 삶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나중에, 그래서 처음에는 도자기나 실리콘 요런 걸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식품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이거 중요해서. 자, 꿀은요, 꿀은 이게 잊어버릴만 하면 꼭 사고가 한 번씩 터지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한 9년 전에 한 번 사고가 있었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 번 또 사고가 있었어요. 뭐냐면 꿀 먹고 아기 사망한 사건.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렇게 포스터를 제작을 해서 신생아실 입구나 아니면 뭐 소아과나 이런 데다 붙여놓죠. 그래서 아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24개월 이전의 아기에게는 꿀을 주지 마세요. 식중독 때문에 이렇게 안 좋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꿀은 보틀리즘이라는 균인데 이게 이제 신경마비 독소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보틀리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자들 좋아하는 보톡스 주사. 네, 그런 균이에요. 자, 그래서 신경마비 독소이기 때문에 아기가 먹으면 안 좋다. 근데 2돌 전에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사실 이제 그 사망한 아기들은 운이 굉장히 없는 아기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꿀을 얼마나 도대체 먹어야 아기한테 그렇게 목숨에 지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도 조금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꿀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꿀 말고 돌 이후에 뭐 단맛을 조금 줘야 되는 뭐 이제 뭐 간식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예전에는 조청이나 과즙 이런 걸 썼다면 요즘에는 이제 올리고당 쓰시면 좋습니다. 올리고당은 모유 성분 중에도 사비를 차지하고 있는 성분이고요. 3이면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아기한테 엄청 좋은가 보다. 근데 아기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아기한테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필요 없어요. 자, 올리고당은 사람이 먹으면 소화 흡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득이 되지도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지, 올리고당을? 그러니까 올리고당은 직접적으로 사람에게는 도움이 안 되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초유 통해 가지고 혹은 모유 통해 가지고 막 애기한테 유산균 주죠. 유산균 줄 때 올리고당을 같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유산균 내가 올리고당을 도시락으로 싸줄 테니 너 이거 먹어가면서 절대 죽지 말고 우리 애기 대장까지 꼭 가, 화이팅,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올리고당은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로는 유산균, 프리바이오틱은 올리고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올리고당을 먹으면 우리 몸에 있는 유산균의 먹이를 공급하는 거네. 그러니까 좋잖아. 그래서 올리고당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는 전화가 똥 사진도 많이 오고요, 전화도 많이 오는데, 바나나 먹으면요 가느다란 까만 실과 까만 점 같은 게 보입니다. 바나나 요렇게 비어 먹으면 단면에 점 콕콕콕콕콕 찍어난 까만 점 같은 거 있죠. 정말 작은 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씨인데 이게 그 똥으로 나올 때까지 좀 뿌나봐요. 얘가 좀 몸을 부풀리나 봐요. 그래서 똥을 싸면 까만 점하고 이렇게 실 같은 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 믹서기에 갈아도 실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벌레 나왔다고 진짜 연락 많이 오시거든요. 선생님 애기 똥에 벌레 같은 거 나왔어요 하고 막 사진 보내주시는데, 제가 막 사진 보지도 안 하고 혹시 바나나 먹이셨어요 하면 다 바나나 먹였다고 해요. 그래서 문의가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상 있는 건 아니고요, 바나나를 먹으면 그런 게 보이니까 미리 알고 계시면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슘은요, 엄마가 손해를 봐요. 아기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모유수유만, 그러니까 완모하시는 분들은 칼슘 소진이 좀 많이 되죠. 그래서 이게 막 아기한테 전달되는 칼슘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철분은 6개월 정도 지나면 아예 그냥 조금씩 안 나와요. 그래서 아기도 손해를 보죠. 그래서 모유수유 오래 하시는 분, 완모하시는 분들 아기 중에 가끔 가다 한 8, 9개월쯤 되면 엄마가 연락 와요. 선생님 우리 애기 요새 잠도 잘 자고 우유도 잘 먹는데 애가 눈 밑에 다크서클이 막 자꾸 생긴대, 시퍼레진대요. 그러면 제가 병원에 가서 빈혈 검사, 피 검사 해보세요. 그러면 소아빈혈, 그래서 약을 딱 주시는데 약 먹으면 금방 좋아져. 그러니까 뭐 소아빈혈이라고 해서 뭐 크게 여러분이 당황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철분은 애기에게도 이렇게 지장을 주지만 칼슘은 아기는 지장이 없어요.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칼슘이 줄어들거나 막 그러진 않는데, 근데 내가 칼슘제를 먹으면 그 칼슘을 아기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있는 칼슘을 애기한테 주고 나는 다시 정립을 해야 돼요. 내 몸에. 근데 칼슘이라는 애 자체가 이자를 달았을 때, 내가 나이가 20대일 때는 먹으면 몸에 잘 쌓여요. 근데 3자를 딱 달면 잘 안 쌓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나중에 골다공증 같은 거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서 지금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보험 적용이 되고 안 되고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제 뭐 보험 적용이 되는 나이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조금 더 비쌀 건데, 어쨌든 골밀도 검사를 한번 해보셔서 100일 후에, 출산하고 100일 후에 골밀도 검사를 해보셔서 정상으로 나오면 모유수유 오래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정상인데 오래 해야지. 자, 그죠? 근데 조금 안 좋다 이러면 골다공증 검사까지도 하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나오시는 분은 모유수유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골다공증은 일단 치료가 잘 안 돼요. 막 10년, 20년 약 먹어도 잘 안 돼요. 내가 나이 들어서 할머니가 됐는데 넘어져서 이렇게 뭐 고관절 이런 거 부서지고 다리 뼈 부러지고 이런다고 상상을 해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본인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말을 할 단계는 아니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까지는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그 위의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분은 이제 약으로 먹이면 아기가 회복이 되기는 하는데, 사실 약보다는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좋거든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품으로 해야 되는데, 아기한테 줄 수 있는 식품 중에 철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으면서 가장 주기가 좋고 아기도 잘 먹는 건 역시 소고기다. 그래서 소고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식 먹을 때 분유 먹는 아기는 사실 소고기 빨리 안 써도 돼요. 근데 모유 먹는 아기는 소고기를 좀 빨리 써야죠. 그래서 6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고기를 처음부터 줄 수 없으니 육수부터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점점 이유식 알갱이 사이즈에 따라서 갈아서 넣은 고기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고기를 사오실 때 안심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안심이 없다 그러면 홍두깨살, 우둔살 이런 것처럼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사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역시 안심은 조금 부드럽고 우둔살, 홍두깨살은 조금 질겨요. 그리고 소고기 사갖고 오실 때 제발 집에서 다지지 마세요. 그걸 왜 집에서 자꾸만 다져? 그래서 왜 집에서 다져요? 그랬더니 집에서 칼로 다져야 영양 손실이 적대. 누가 그래 도대체? 그냥 그거 다지는 시간에 애를 한 번 더 안아줘요. 그냥 기계로 갈아오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2번 갈아달라고 하세요. 2번 갈아달라고 하셔도 초기에는 그 사이즈가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에서 다시 갈아야겠죠. 근데 칼로 그걸 또 다지면 팔 아파, 시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고기 사갖고 오시잖아요. 여러분이 사갖고 오실 때 뭐 한근 뭐 600g 이렇게는 안 살 거예요. 애기용 따로 뭐 비싼 거 유기농 이런 거 사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뭐 100g 뭐 200g 이렇게 사오겠죠. 100g도 많아. 그럼 100g을 사갖고 왔어. 어떻게? 근데 100g을 한 방에 다 쓸 거 아니죠. 그러니까 유기농이니까 이거는 애기만 줘야지. 신랑 주면 아깝잖아. 그죠? 신랑 주면 아깝죠. 비싼 재료는. 자, 아닌 분도 계세요. 알아요. 아닌 분도.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애기만 주십니다. 자, 그래서 등분을 해서 랩으로 꽁꽁 싸 엄청 포장을 잘해. 그래갖고 냉동실에다가 딱 나눠서 놓는데, 처음에 사갖고 왔을 때는 썼을 때는 분명히 냄새 안 났거든요. 근데 냉동실에 있는 걸 꺼내갖고 다시 딱 녹여서 쓰려고 하니까 누린내가 막 나. 만들고 난 뒤에 냄새도 나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십니다. 자, 100g을 사갖고 오셨죠? 얘를 다 끓이세요. 채소에 물을 넣고, 물을 처음부터 많이 잡지 말고요. 그냥 채소에 물을 넣고, 내가 끓일 수 있는 채소. 네. 그래서 채소에 물을 넣고 끓입니다. 그 다음에 초기 때에서 이제 중기로 막 넘어갈 때는 입자가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번 갈아와도 굵어요, 얘가. 그래서 끓인 애를 믹서에다 넣고 갑니다. 자, 센 걸 갈면 잘 안 갈아져. 익혀서 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잘 갈아요. 그리고 난 뒤에 얘를 이제 나눕니다. 물을 더 타면 안 돼요. 채소의 물로 끓이셔서 갈아요. 그래서 나누세요. 한 번 쓸 양. 그리고 난 뒤에 얘를 얼립니다. 잘 포장을 해서. 그래서 끓인 걸
얼렸다가 녹이면 냄새가 전만큼 안 나요. 근데 센 걸 얼렸다가 녹이면 냄새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쓰실 때 물을 조금 더 타서 희석해. 여기 진하게 끓였으니까 조금 물을 더 타시면 되죠. 냉동실 비좁은데 뭐 물을 처음부터 다 잡아요. 그냥 진하게 끓여서 나중에 물 더 보태면 되지. 자, 그래서 소고기 보관하는 방법, 선택하는 방법도 네, 그렇게 하셨습니다. 빙뽕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론은 여기까지예요. 이론은 여기까지이고 제가 쓸 만큼 선택을 해서 딱 쓸 만큼만 잘라요. 그리고 난 뒤에 파프리카는 표면에 보면 얇은 비닐막 같은 게 있죠. 우리 토마토, 파프리카는 특히 이렇게 토마토 갈아 놓으면 질겅질겅 막 이렇게 그죠? 막 비닐 같은 거 걸리죠. 그래서 그걸 벗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직화불에다가 태웁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좀 보고 뭐 저기 인덕션이고 막 그런데 그런 분은 이제 일회용 부탄가스라도 꺼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태우는데 이제 굽는데 진짜 태우는 것처럼. 그래서 반대편에 그 색깔도 빨갛잖아요. 파프리카는 노랗고 빨갛고 보이는 색깔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색깔이 거의 빨간색과 노란색이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까맣게 굽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요거의 껍질을 벗기는데 토마토도 마찬가지예요. 토마토도 껍질을 좀 벗기세요. 그리고 토마토 갈아서 드실 때 그 입에 막 비닐 같은 거 걸리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교양 있게 좀 갈고 싶으신 분은 껍질을 벗깁니다. 그래서 껍질 벗길 때 어떻게 해요? 토마토는 그 칼 십자로 넣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탁 넣다가 바로 딱 건져서 바나나 벗기는 것처럼 이렇게 벗기죠. 근데 뜨거운 물에 넣지 마시고요. 토마토 똥꼬에다가 그 꼭지 따시고 거기에다 포크 하나 꽂으세요. 그리고 난 뒤에 위에 십자로 이렇게 똑같이 긋고 지금 직화불에다가 이렇게 이제 손잡이가 없으니까 포크가 손잡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 굽는 것처럼 쓱쓱쓱쓱 이렇게 살짝 표면만 이렇게 불을 왔다 갔다 몇 번 하면 그 십자가로 잘라진 부분이 이렇게 바나나 껍질처럼 딱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손으로 싹 벗기시면 엄청 잘 벗겨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나왔지? 자, 파프리카 껍질 이렇게 까맣게 태운 거, 까맣게 이렇게 태웠어요. 까만 거. 자, 요거를 물에다 갖다 대고 이렇게 썰렁썰렁 씻으면, 제가 지금 카메라를 한쪽 손에 들고 있어가지고 한 손으로 저렇게 비볐는데, 자, 제대로 잘 태우시면 저렇게 쓱 벗겨집니다. 자, 그래서 엄청 맛있습니다. 저렇게 파프리카 구워가지고 샐러드에 넣어서 한번 드셔보신 분은 생 파프리카 먹기 싫어질 겁니다. 그래서 약간 훈제 냄새가 나가지고 약간 훈제 연어 먹는 느낌, 약간 요런 느낌도 나고, 그 다음에 저렇게 구웠기 때문에 단맛이 증폭이 돼가지고 훨씬 맛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유식 주실 때는 저렇게 구워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찌고 으깨는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근체류들, 그 다음에 열매인데 단단한 애들, 고구마, 단호박, 당근 이런 애들은 삶는 것보다 찌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찌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나 찌기 싫어 그러면은 그냥 삶아요. 그 다음에 요즘 뭐 그 다 있는 집에 가면 찜기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안에다가 물 요만큼 넣고 찌니까 잘 쪄지대요. 저도 그거 하나 사봤는데 잘 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찌셔도 되고, 아니면 위생팩에다가 넣어서 그냥 전자레인지 살짝 돌리셔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찝니다. 자, 그래서 푹푹 잘 눌러질 때까지 찌시고 난 뒤에 으깨는데, 요렇게 뭐 감자 으깨는 걸로 으깨셔도 되고, 좀 넘길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감자 으깨는 거, 이것도 제가 한 손으로 잡고 했더니 막 자꾸 그릇이 돌아가. 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으깨셔도 되고요. 또 으깨는 도구가 또 있죠. 이런 절구, 절구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 큰 절구도 있어요. 큰 절구가 여기 있나? 죄송해요. 화면 좀 넘길게요. 자, 이렇게 큰 절구에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절구나 감자 으깨는 거 이용하셔서 으깹니다. 나 믹서기에 갈면 안 돼요. 믹서기에 가셔도 돼요. 그거 주방장 마음이에요. 어떤 도구를 쓰는지는 주방장 마음입니다. 요거는 내가 정해준 거 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편한 도구를 쓰시면 됩니다. 다만 믹서기에 갈면 섬유질이 막 다 잘라지긴 하겠죠.
그래서 당근이나 의외로 당근의 섬유질이 겁나 많아요. 그 다음에 고구마에 있는 섬유질들 다 잘라집니다. 그 대신 잘라져서 그 잘린 섬유질이 애기에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는 제가 왜 추천을 안 하냐면 편하긴 한데 추천은 안 해. 왜냐면 지금 막 섬유질 직접적으로 조금 안 주면 좋을 것 같아. 조금 더 있다가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요렇게 으깬 거는 한번 으깨고 난 뒤에다 체에다가 조금 걸러. 체에다가 걸르면 섬유질이 빠지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갈면 섬유질이 애기한테 뭐 목에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잘린 섬유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잘린 섬유질이 들어가면 좀 아무래도 뭐 똥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애기. 네, 아무래도 섬유질들이 들어가면 똥을 좀 잘 싸게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막 잘 싸는 아기인데 막 그것 때문에 속도가 조금 더 날 수도 있거든요. 살짝 막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섬유질을 좀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으깨서 체에다가 걸러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요걸로 이제 볼게요. 자, 요거 제가 인구보건협회 강의할 때 썼던 영상이어가지고, 자, 저렇게 이제 파프리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프리카도 있고, 닭 삶는 거는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뭐 다 삶으실 수 있죠? 그래서 닭가슴살 삶은 거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 으깬 거, 당근 으깬 거, 그 다음에, 단호박 으깬 거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있죠. 비트 이거 애기들 엄청 좋아합니다. 맛보다는 색깔이 엄청 강렬해서, 그래서 비트로 만들어 놓으면 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애기들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불린 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프리카 다지기. 자, 시간 관계상 저 점프 좀 할게요. 그 다음에 닭가슴살도 손으로 쪽쪽쪽쪽 찢어서 저렇게 다져주시고, 닭가슴살이랑 파프리카는 믹서기나 커터기 이용해서 다지거나 자르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칼질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저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준비하는데, 비트는 껍질 일단 벗기셔야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그냥 갈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갈 거예요. 저렇게 갈아서 쓰실 겁니다. 나중에 중기나 후기 할 때는 이 입자가 들어가도 되니까 조금 다지거나 이렇게 작게 썰어서 쓰셔도 되는데, 비트는 그냥 저거 통째로 쓰는 것보다 그냥 즙만 쓰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즙만. 고구마나 감자처럼 전체를 다 쓰지 말고 비트는 조금 즙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조금 넣고 저렇게 믹서기에다가 갈아요. 갈아가지고 즙을 이렇게 체에다가 걸릅니다. 그래서 체에다 걸르실 때 처음에는 알갱이가 아예 들어가면 안 되니까 굉장히 고운 체에다가 걸러서 즙만 쓰시면 됩니다. 비트 진짜 해놓으면 예쁘거든요. 그래서 비트 즙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즙으로 쓰면 색깔이 예쁜 게 보라색 양배추. 보라색 양배추도 즙 쓰시면 보라색, 그거는 엄마 취향. 비트는 애기 취향이면 보라색 양배추는 엄마 취향. 약간 파스텔 톤으로 나와서 엄마들이 색깔 너무 예뻐요 그 소리 많이 하세요. 자, 초기 유식은 쌀을 가시는데 요거를 쌀 알갱이가 들어가면 안 되죠. 초기는 알갱이 없는 거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쌀을 조금 오랫동안 갑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매매 갑니다. 자, 경상도에서 신청하신 분들도 계셔서 한번 간만에 써봤습니다. 고향말. 자, 오래오래 갈아서 입자를 최대한 작게 갈아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얘도 체에다가 걸릅니다. 저렇게 체에다 걸르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저기 믹서기 벽에 붙어 있는 거 물 추가로 부어서 저렇게 헹궈서 알뜰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찌꺼기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갈아요. 그리고 난 뒤에 끓이세요. 불을 처음에는 센 불로 하시고 중간에는 이제 약불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리콘이나 나무 주걱으로 저으면서, 양이 작으니까 금방 갈려요. 지금 저 쌀양이 거의 큰 테이블 스푼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밥 숟가락만한 거 있죠. 그걸로 한 숟가락, 그러니까 깎아서 한 숟가락이라 푹도 아니에요. 거의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갈아서 끓여요. 그래서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되는 정도의 양인데다가 갈아가지고 찌꺼기를 걸렀으니까 더 작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걸 제가 나누어서 씁니다. 한 방에 저걸 다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끓기 시작하면 불을 낮추어서 이제 끓이면 농도가 어느 정도 나오겠죠. 저렇게 지금 제가 불을 줄였는데 농도가 어느 정도 나왔죠. 굉장히 걸쭉해. 그죠? 저렇게 주시면 안 돼요. 초기는 너무 돼요. 초기는 물처럼 쭈루룩 흘러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를 나눕니다.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괜히 점프했네. 죄송해요. 그래서 얘를 나눕니다. 이것도 많다 이거죠. 초기 때 저거 다 주면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도 많아. 그래서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정도 끓이셔도 돼요. 자, 첫 번째는 아까 그 비트즙 짜는 거 준비해가지고 저렇게 넣어서 색깔을 만드는데 농도가 너무 진하니까 물을 추가로 더 넣었죠, 제가. 그래서 농도가 진하지 않도록 하는데요. 저 때도 완전 묽게는 제가 안 끓였고 조금 덜 묽게 끓인 것 같아요. 농도 보여드리는데 쭈루룩 흐르는데 저거보다 더 묽어야 돼요. 초기는 진짜 숭늉보다 더 묽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렇게 지금 뜨거울 때도 쭈루룩 약간 전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렇게 지금 뜨거울 때 애기 줄 거 아니죠? 식어야 줄 거잖아요. 저거 식어야 되잖아요. 식으면 더 걸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유식은 만들고 불 끄실 때요, 내가 생각했던 농도보다 더 묽게 끓이시고 불을 끄셔야 내가 생각했던 농도가 나와요. 식으면 얘가 더 걸쭉해지니까. 왜? 탄수화물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내가 완성하고자 하는 농도보다 더 묽게 끓이시고 불을 끄셔야 그 농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유식 이제 처음에는 그 야채 안 넣고 쌀면만 며칠 주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야채를 넣기 때문에 농도가 조금 진해진 거예요. 그래서 비트를 넣었어도 조금 농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또 물을 제가 좀 더 타고 농도가 너무 진하니까 거의 조금 전에 그 농도는 도배할 때 풀 정도 되죠. 도배풀. 네, 저렇게 애기 주면 안 되니까. 자, 여기서 제가 고구마 이제 으깬 거를 넣는데 저는 저 고구마 으깨고 난 뒤에 체에다가 걸르지는 않았어요. 그때 이제 요거 이 영상 찍을 때 대상이 초기 유식이 아니고 중기 후기 먹는 아기, 인구보건협회 그 아기들 좀 큰 아이들이 와가지고 네, 이미 유식 시작하고 난 뒤에 아기들이어서 제가 요거는 체에다 걸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덩어리 치면 거품기 이런 거 이용하시면 돼요. 거품기 없으시면 끓이고 난 뒤에 다시 체에다가 한번 걸르셔도 돼요. 혹시 안 풀리시면. 그래서 도구는요 막 정해진 게 아니고 내가 편한 거 그런 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 으깨서 넣은 유식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알갱이가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제가 다시 쌀을 갈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중기 유식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갈지 말고 작은 알갱이가 살아있도록 갈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물을 넣어서 저렇게 알뜰하게 헹궈서 쓰셔야 돼요. 양이 작기 때문에 벽에 붙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저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쌀 끓여 볼게요. 자, 이제 아무래도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알갱이가 없는 것보다는 좀 더 오래 끓여야 되고요. 조금 더 오래 약한 불에서 끓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속까지 익어야 되니까. 그래서 속이 익는지 안 익는지는 어떻게 보냐 하면 제가 점프 죄송합니다. 저렇게 알을 떠서 보면 속에까지 투명하게 되면 익은 거예요. 근데 속에 하얀 심이 보인다? 그러면 안 익은 거예요. 우리 국수 삶을 때 보면 그 파스타 삶을 때 보면 속에 심 있으면 아직 안 익은 거다. 그래서 파스타는 알텐테해서 심지가 좀 단단하게 있을 때까지 하고 국수는 그래도 또 헹구면서 또 익기 때문에 그러니까 쌀은 아기 줄 거기 때문에 끝에 속에까지 다 익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떠서 알갱이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저것도 양이 많아서 제가 좀 나누었어요. 여기에는 파프리카, 그 다음에 닭가슴살 이렇게 세 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그 쌀알 사이즈에 비해서 지금 파프리카하고 닭가슴살 사이즈가 조금 커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쌀 사이즈랑 부속으로 들어가는 부재료들 사이즈가 비슷한 사이즈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넣어서 또 하나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점프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아까 갈아서 그 남겨놓은 중기 유식 사이즈에다가 제가 단호박이랑 그 다음에 당근 다진 걸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으깬 거. 그래서 완성된 거 뭐뭐뭐뭐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시간 너무 잡아먹으면 여러분 지겨우실까봐. 네. 자, 그래서 비트 넣어서 만든 초기 유식, 그 다음에 고구마 으깨서 넣어서 만든 초기 유식, 그 다음에 파프리카와 닭가슴살 넣은 이유식, 그 다음에 단호박, 당근 넣어서 만든 이유식, 그렇게 해서 만드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가급적이면 쌀로 하지 마세요. 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밥으로 하세요. 밥으로 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근데 왜 제가 쌀로 하는 걸 보여드렸냐면, 쌀로 할 줄 알아야 밥으로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더 잘 돼서 제가 밥으로 하는 걸 나중에 보여드립니다. 자, 밥을 흰밥 드시는 분, 밥을 한 숟가락 푹 떠가지고요, 물을 한 컵 이상 넣고 끓입니다. 그래서 푹푹푹푹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서 10분 이상 저렇게 오래 끓이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뽀얗게 물이 나오면서 농도가 나오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렇게 고운 체에다가 걸르면 저게 초기 유식이에요. 자, 초기 유식 치고는 쟤도 농도가 조금 진한 거예요. 아예 처음 시작하실 때는 저거보다 더 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더 오래 끓이시면 농도가 올라와서 저렇게 처음에 약간 다른 것처럼 걸쭉한 게 나오죠. 그래서 초기는 저렇게 아예 물만 드시고, 중기는 처음에는 작은 알갱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푹푹 끓이신 다음에 구멍이 좀 작은 체에다가 저렇게 내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사이즈가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더 큰 채, 구멍이 조금 더 큰 체에다가 요렇게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 중기까지 갈 때 밥을 끓여가지고, 이제 요까지만 보고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밥을 끓이신 다음에 채 굵기에 따라서 초기, 중기까지 이어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쌀 가루 써도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루 쓰셔도 됩니다. 가루 쓰셔도 되는데 가루가 훨씬 불편하실 거예요, 써보면. 제가 이게 좀 옛날에는 가루도 한 사이즈밖에 안 나왔는데 요즘에는 초기, 중기 이렇게 해가지고 쌀 사이즈도 조금 다르게 갈아서 나오기는 합니다. 자, 갈아 만든 갈은 쌀, 간쌀, 가루쌀, 네, 분말쌀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분말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건식이 있고 그 다음에 습식이 있습니다. 건식은 뭐냐면 여러분 돈 주고 사오는 거.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막 약간 믹스 커피처럼 생긴 것도 있고 있는데, 그거는 건식이에요. 습식은 뭐냐면 집에서 송편 안 만들어 보셨죠? 송편 또 만들어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쌀을 불려서 방앗간에 가서 갈아온 거, 그거는 습식이에요. 그래서 습식은 반드시 냉동 보관하셔야 됩니다. 건식은 그냥 실내에 놔두셔도 돼요. 근데 냉동 보관하는 습식은 냉동실에 오래다 넣어놓으면 이렇게 냉동실 자체가 그냥 가루 제품이 들어가면 그 가루가 그냥 냄새 먹는 하마 역할을 해요. 그래서 냉동실에 온갖 잡냄새는 내가 아무리 잘 싸서 넣어도 냄새가 그 가루가 냄새를 다 먹기 때문에, 애기 주려고 준비해둔 가루인데 온갖 잡냄새가 다 배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래 보관하시기 조금 힘들어요. 이제 그런 단점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건식은 보관은 괜찮은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물을 조금 더 많이 넣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만들 때 보여드렸던 쌀 불려서 만든 것보다도 물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일단 물량을 조금 더 많이 잡아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뜸 들이는 시간을 굉장히 오래 가지셔야 돼요. 이게
건식은요 오래 끓이고 불 약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래 끓여도 입에다, 그러니까 눈으로는 쌀이 다 익은 것처럼 보여. 근데 입에다 딱 넣으면 쌀알이 입안에서 떼굴떼굴 굴르거든요. 그래서 얘가 충분히 퍼져서 우리 애가 입에 넣었을 때 부드럽게 이렇게 으깨질 정도로 만들려고 하면 좀 뜸들이는 시간 오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한 불에서 되게 오래 끓여야 돼요. 그리고 이게 불 끄고도 굉장히 완전히 식을 때까지 놔두면 더 푹 퍼져가지고 나중에 훨씬 더 막 뻑뻑해져요. 농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물도 많이 넣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사실은 저는 쌀가루가 더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근데 아니 나는 그래도요 쌀가루가 더 편하던데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쌀가루 쓰시면 돼요. 그냥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쌀가루보다는 쌀을 더 불린 쌀을 추천을 하고 불린 쌀보다는 밥을 더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요까지거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이게 유튜브가 조금 한 박자 느리기 때문에 살짝 질문 받는 시간 기다리면서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리면 일단 선물 여기 신청 말고 출석하셔야 드려요. 신청만 하신 분은 안 드립니다. 출석하신 분들 선물 뭐 드리냐면 요걸로 드립니다. 자, 이게 뭐냐면 물티슈이고요. 애기가 쓰는 물티슈라서 굉장히 고급져요. 그리고 브랜드는 베네짓이고요. 베네짓 물티슈의 장점은 일단 자연분해가 돼. 그래서 물티슈 쓸 때마다 조금 지구한테 미안했는데 살짝 덜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도 돼요. 자연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두꺼워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싸구려 물티슈하고 달라요. 두꺼워서 애기 좀 깨끗한 거 닦으면 조금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내가 방 닦거나 아주 더러운 거 좀 닦을 때 다시 재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첨가된 게 없다. 그래서 애기가 쓰는 거라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베네치 좋죠, 이거. 저도 이 물티슈 쓰다가 딴 거 못 쓰겠더라고요. 이유식 시작 시기는 출산 예정일 기준인가요? 출산일 기준인가요? 출산일 기준. 출산일 기준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태어나서 150일 이후. 그 다음에 그런데 좀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들 있죠. 적게 태어난 아기, 일찍 태어난 아기, 요런 아기들은 조금 더 있다가, 그래서 아기가 충분히 그때도 먹을 수는 있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이유식 빨리 시작해봤자 스트레스만 쌓인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했을 때 아기가 조금 적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조금 이제 적게 태어났다고 해서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100일 지나면 뭐 3점 몇 킬로 난 애보다 추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아기 그 성장 과정을 조금 지켜보시고 충분히 우리 애기는 이유식 시작해도 먹을 것 같아 하면 선택하시면 되세요. 이유식 냄비도 열탕 소독 냄비처럼 새 걸로 사서 해야 하나요? 일단 새 거 사실 때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은요, 그 연마하는 거 있죠. 근데 연마가 해서 나오는 제품도 있지만 일단 엄마들은 불안하세요.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 검색하셔서 연마하는 거 그거 찾아서 보시고 깨끗하게 세척해서 하시고요. 일단 그릇 자체를 다시 또 소독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끓이기 때문에 열로. 그래서 범랑을 쓰셔도 되고 스테인리스 스틸도 쓰셔도 되고 하는데 유리는 안 돼요. 뚝배기나 내열 유리 있죠. 투명한 거 비전. 우리 비전 냄비죠. 그건 안 돼. 왜냐면 이유식은 양이 적기 때문에 아까 제가 찜할 때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보여드리기 때문에 투명한 그 냄비를 썼던 거고, 이유식은 그런 냄비는 쓰시면 안 돼요. 뚝배기, 도자기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양이 적어서 막 끓잖아요. 그때 불 딱 꺼도요. 그 장렬에 계속 끓어가지고 나중에 없어져요. 그냥 바닥에 다 누룽지 돼버려요. 그래서 유리 냄비는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생선 이유식할 때 냉동 대구살을 사줬는데 어떻게 조리하면 될까요? 일단 생선살 추천은 대구살, 맞아요. 대구살이 가장 좋고요. 왜냐면 가장 두툼하고 비린내도 안 나고 좋아요. 근데 약간 살이 조금 이제 대구하고 동태는 약간 느낌이 보슬보슬한 느낌? 퍽퍽은 아닌데 약간 보슬보슬한 느낌. 그래도 어쨌든 대구살이 좋고, 그 다음에 동태살이 좋고, 냉동으로 된 거 이제 하셨는데, 냉동은 쓸 만큼 이렇게 미리 잘라져 있는 거면 괜찮은데 녹였다가 다시 얼리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제 내가 좀 쓰기 좋은 사이즈인가 그거 구별하셔야 되고요. 냉동실에 있는 거는 그냥 자연 해동하시는 게 가장 좋고 냉장고 안에 넣어서 해동하시는 게 좋아서 그 전날 꺼내서 냉장고 안에 넣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안 그러면 급하게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지퍼백에다 넣으시고 난 뒤에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약간 너무 찬물 말고 약간 그냥 그러니까 정수기에 냉수 말고 그냥 정수한 물 정도, 수돗물 정도 거기에다가 지퍼백에다가 넣어서 물 안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빠르게 또 해동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만약에 물에다가 아예 딱 담글 거면 물에다가 담그면 안 되고 거기다 소금 조금 푸셔야 돼요. 소금 조금 풀어서 그 염도를 바닷물 정도의 그런 염도처럼 소금을 조금 푼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서 녹이시는 건 괜찮아요. 그래야지 생선살에 있는 수분이 안 빠져나가요. 네, 그렇게 해서 해동하는 방법은 자연적으로 해동하는 게 가장 좋고 그래서 해동해서 쓰시면 되는데 일단 밥에다가 그러니까 밥을 끓이고 난 뒤에 그 생 냉동쌀을 넣지 마시고 그냥 따로 조금 익혀서 나중에 이렇게 합치듯이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합치듯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